228쪽 페이지 228쪽 85번 볼게요. 자, 요거 유도 전류가 흐르겠는데 일단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저 막대기를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막대기가 이동하면서 뭐가 됩니까? 면적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지네요.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겠네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또 유도 전류가 뭘 만들 거예요?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갈까요? 나올까요? 나와요. 변화 방해니까 들어가는 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와야겠죠? 그럼 이 네 손가락이 유도 전류예요. 그럼 무슨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보기 기억. T일 때 도선에는 PRQ로 여기서 어떻게 흐르냐는 거잖아. 그럼 PRQ로 흐른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네. R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T일 때가 3T일 때보다 크다 그랬는데 T일 때하고 3T일 때 비교해보면 막대기의 속도가 2V였던 게 V가 됐죠? 여러분들 패러데이 법칙을 변형시켜서 만든 식 E는 B, L, V라는 식이 있잖아요. 이 E가 뭐였죠? 유도, 기전력. 기전력 단위는 뭐예요? 기전력은 전압이라고 얘기했죠? 그 단위가 볼트라고. 이게 전압이니까 전류는 전압하고 비례할 거 아니야. 그럼 속도가 빠르죠. 막대기를 빠르게 잡아당길 때 유도 전류가 크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되게 도체 막대 이동 방향이 반대로 되면 당연히 얘가 거꾸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의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시계 방향이 되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 방향도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89번 보러 갈게요. 자, 89번은 뭘 줬냐면 일단 자기장의 값이 얼마라고? 50테슬라.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가 미터로 바꿔야겠죠. 20cm니까 0.2m. 속도가 얼마? 20cm/s니까 마찬가지 미터로 바꾸면 0.2m/s. 저항이 얼마래요? 2ohm짜리래. 1번 뭘 구하랍니까? 유도 기전력 구하랍니다. 뭐 E는 P, L, V20 구하라는 거예요. 50 곱하기 0.2 곱하기 0.2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겠네요. 2번 이때 저항에서는 몇 초 몇 줄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겠는가 그랬거든요. 저항값이 얼마인지 알고요. 저항의 유도 기전력이 2V라는 것도 알아요. 전압도 알아요. 시간은 몇 초 그랬으니까 1초란 얘기겠죠. 전기 에너지 E, 이 E는 전압이고 이건 에너지예요. R분의 V제곱 T 쓰면 되겠네요. 2 제곱 유도 기전력이 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시간 1 그래서 몇 줄? 2줄. 그래서 2번에 답은 몇 초 얼마가 나온다? 2줄이 발생한다. 3번. 자, 얘를 계속 잡아당기기 위해서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냐 그랬는데 지금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냐? 에이씨. 자, 얘는 잡아당겼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고?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
근데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고?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자기력을 받아. 그 자기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줘야지만 얘는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기력식이 어떻게 되더라? F는 B, I, N. B는 50이고요. I는 얼마일까요? 5면 50. 저항이 얼마였고? 2였고 전압은 구했다고 2V라고. 2분의 2 곱하기 0.2 끝났네. 그래서 얼마라고? 10N만큼의 힘을 주면 얘는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겠죠? 89번 해결. 90번 보러 갑시다. 다음 주 화요일날 주간 테스트 보게 될 거예요. 주간 테스트 정상 수업하고 10시부터 독서실로 이동해 가서 30분 동안 물리, 30분 동안 생명을 보겠죠. 오케이. 시험 범위는 역학은 3, 4, 5, 6 시험 범위고요. 전자기는 3, 4, 5가 시험 범위라는 거 이해됐죠? 역학은 3, 4, 5, 6 전자기는 3, 4, 5가 시험 범위라는 거. 자, 90번 에휴. 뭐라 쓰시는 응? 뭐가 뭐예요? 90번 여러분 유도 기전력 2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2는 B, L, V라고 얘기한다고. 저거 패러데이 법칙을 변형시킨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좀 떨어져라. 패버릴 것 같아서. 승질내게 하지 말고. 얘야 그리고 너 수업 방해하지 말고. 좀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어. 아니, 숙제 검사도 안 하고. 참. 다 쳐먹었으면 치우지. 아니 왜 방송에 이런 게 나오게끔 해? 보는 사람 얼마나 빡치겠어? 화면에 대고 승질만 내고 있는데. 그냥 나오라고 새끼들아. 그래서 하지 말고. 자, 90번 유도 기전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도 기전력을 V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유도 전류를 구하랍니다. 유도 전류.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그럼 R분의 BLV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A네요. 아, 근데 바보들만 뭐난. 자, 이 전류에 의해서 도소리 받는 힘 F가 그만큼 BIM으로 일정한 정량 V로 당기기 위해서 일률. 자, 일률 구하랍니다. 일단 힘은 어떻게 된다고? 자기력. 아유 힘들어. 자기력 F는 B, I, L이거든요. 그럼 I가 이거래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R분의 B제곱, L제곱, V예요. 저게 힘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등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줘야 되거든요. 일률을 구하랍니다. P는 일률식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힘에다가 속도를 곱한 게 일률식이었잖아요. 그럼 얘랑 똑같은 힘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R분의 B, L, V 전체 제곱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뭐가 되고 C가 되네요. 디귿 소비 전력, 소비되는 전력, 정에서 소비되는 전력 P. 얘는 F라고 써놨고요. 얘는 P2라고 써놔봤나봐요. 예. 네, 뭐 쓸까요? I도 알고 전압 V도 알잖아요. VI 씁시다. 그럼 뭐가 돼요? V고 이게고 R이 이거니까 R분의 BLV 전체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도 C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같다고 PF하고 P2가 같다라고. 그래서 뭐가 리을이 되겠네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1초 동안에 한 일, 그게 1륜이잖아. 1초 동안에 정해서 소비된 전기 에너지. 그게 같다라는 건 곧 뭐라고? 내가 해준 일이 다 뭐로 바뀌었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곧 전자기 유도 현상도 뭐의 일종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이다 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C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91번 이 단원이 엄청 중요하다. 저식이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영재학교 입시에서 저게 엄청나게 잘 나오냐 또 그렇진 않아. 근데 개념 잡기 되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정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91번 자 조건을 그어보면 길이가 10cm라고 줬고요. 저항 R이 16ohm이라고 줬고요. 자 막대를 얼마로 당긴대요? 55N으로 당긴대요. 그랬더니 얼마의 속도로? 0.5의 속도로 일정하게 운동을 한답니다. 막대기가. 그런데 막대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고?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뭘 구하랍니까? 막대 안끝에서의 전압은 얼마인지를 구하랍니다. 유도 기전력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기장 값이 안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E는 BLV라는 거 쓰면 좋은데 B 값이 안 보여요. 자기장 값이 얼마인지. 그런데 전자기 유도 현상은 곧 뭐랑 같다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1초 동안에 해준 일이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1초 동안에 해준 일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1초 동안에 한 일을 뭐로? 일률이라 부르는 거죠.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는 P 다시 P는 FV라는 식이 있고요. 얘는 여기서 뭐 R 나와 있고 이 전압을 구하라고 하거든. 유도기 전력. 그럼 오hm 법칙 R분의 V 제곱, E 제곱이라고 쓰자고. V를 2로 쓴 거야. 근데 여기서 F는 뭐가 들어가야 돼? 55가 들어가야 될까? R자임이 들어가야지. 마찰력이 많이 했으니까. 그럼 뭐라고 돼? 55 빼기 5 곱하기 속도 0.5는 16분의 2제곱. 그럼 2제곱은 이게 얼마예요? 50에다가 0.5를 곱하면 얼마예요? 25네? 그럼 5제곱이고요. 4제곱이네요. 2는 20V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94번 보겠습니다. (94번을) 보시면 자 여기가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영역인데
라인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여기가 0이라고 나왔고요. 여기가 2A, 여기가 4A. 이렇게 귀찮게 좋네. 여기가 6A, 8A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고요.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하나이까지 여기까지네. 이게 또 세 칸에 이치라고. 샥. 여기는 나오고 있고 여기는 들어가고 있대. 이렇게 줬대. 그런데 뭘 줬다고? 어디서 출발한대? 0에서 출발한대. 도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대. 지금 처음에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 이렇게 출발하는 거, 이렇게 이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처음에 얘 움직이는 순간 지금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역선만 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들어가는 건 줄어들고 나오는 게 많아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많아지고 들어가는 게 적어진다고.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변화 방향이니까 들어가야겠죠? 들어간다고. 오른손을 집어 넣으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른 네 손가락에 시계가 나와, 반시계가 나와? 시계 방향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근데 유도 기전력 E는 B, L, V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해. 자기장도 값이 변하진 않잖아. 길이도 변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나만 다 일정하니까 유도 기전력 자체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러면 시계 방향은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플러스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거야. 어디까지? 여기 또는 어디 갈 때까지? 여기 나오고 여기 들어가는 건 다 끝나는 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 맞아? 그럼 어디 갈 때 3 어디 가면 얘가 여기 딱 여기 오면 2A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여기 딱 늘어선 거죠? 그 다음부터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부터 0에서 2A 갈 동안 플러스 일정 값이 나와야 돼요? 0에서 2A까지 플러스 일정이 나와야 된다고. 답은 끝나지 않았냐? 몇 번이야? 3번이네. 1번은 3A까지 일정했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야. 따져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94번은 저렇게 나오고요. 95번은 좀 귀찮은 문제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써봐야 돼서. 95번을 볼게요. 자, 95번은 자기장 영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대요. 영역 1이고요. 여기가 영역 2랍니다. 영역 2. 그런데 여기서 도선이 자 요렇게 자 요런 놈이 얼마로 들어오고 있다? V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A랍니다. 얘는 C는 어떻게 됐대요? C는 세 칸 한 칸. 자 요런 느낌으로 자 여기 한 칸 여기 세 칸. 그래서 얘 얼마로 들어오고 있다고? 2V로 들어오고 있다. 이게 C래요. A는 어떻게 됐다고요? V로. B는 V의 속도를 어떻게? 나가고 있네요. 근데 뭐라고 줬습니까? 만마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고 줬네요.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방향하고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래. 근데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색이 어떻다? 같다. 여러분들 무슨 식 쓸 거냐면 E는 B, L, V라는 식을 쓸 거예요. 자, 유도 기전력 A가 받는 유도 기전력 한번 볼게요.
자 얘네 들어와요. 근데 영역 1에서의 자기장하고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이 반대죠. 네. 그럼 영역 1에서 만들어진 유도 기전력의 방향하고 영역 2에서 만들어진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럼 영역 1에서 만드는 유도 기전력을 플러스로 잡고 영역 2에서 만드는 유도 기전력을 마이너스로 잡고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뭐라고 쓰냐? 우식 그대로 쓸 거니까 얘 영역 1에서 자기장 B1이라고 할게요. B1 곱하기 길이 얼마예요? 길이 영역 1에 들어간 길이 몇 D야? 2D잖아. 이 씨발 1으로 들어간 건 2D잖아. 2D가 1으로 하더라고. 나머지 2D는 2로 들어갔잖아. 네. 곱하기 속도 V 빼기 V2 곱하기 2D 곱하기 V. 요게 A의 유도 기전력이에요. B를 구합시다. B는 뭐라고 써요? B는 얘는 2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들어올 때를 플러스로 잡았어. 1으로 들어올 때를 플러스로 잡았거든. 1으로 들어올 때를 마이너스라고 한 거야. 근데 얘는 어디 된다고? 2에서 기어 나가고 있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라고. 맞아? 보너스. 그럼 플러스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돼야 돼? B 2 곱하기 4D 곱하기 뭐라고? V라고. 맞아. 그런데 뭐라고 줬어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으니까 2A하고 2B 값이 어떻다라고? 같은 거네요. B1과 B2는 같으면 다르네요. 아니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르네요. 다르다. 아 달라요. 중신인가? 달라요. 그럼 B1이 3 B2는 3B2네. 그래서 1의 자기장이 2보다 몇 배? 3배 크다. 그럼 우리 1의 자기장을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냥 3B0라고 하자. 그럼 2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라고? B0가 되겠지 뭘. 맞아. 가자. 기억.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의 3배다. 맞네요. 니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에서가 같다? 아닙니다. A에서 플러스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플러스. 플러스 나오죠. B와 B가 크니까 네. B에서도 플러스 나오네요. 같네요. 맞네요.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의 4배다? 아닙니다. 씨발 해보지도 않고 가니래. 아니요. 맞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보자. 아우 쓰레기들. B1을 얼마로 계산한다고? 3B0로. B2는 얼마로 계산할 거라고? B0로.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6B0가 되는 거고 이거는 2B0가 되는 거잖아. 그럼 4B0 DV라고. 이 C만 구해보면 되겠네. 이 C는 어떻게 돼요? 들어오네요. 그럼 뭐가 됩니까? B1으로 들어와 3B0 곱하기 3B 3D 곱하기 V 2V 아 마이너스 B0 곱하기 D 곱하기 2V 계산 16 16 B0D V네요. 맞네요. 유도기 전력이 4배 더 크니까 유도 전류도 4배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니까. 95번 해결. 98번 봅시다. 98번 숙제였어요. 하라고 했는데 꼭 풀라고. 아유, 씨발. 아우. 기출 문제니까 꼭 풀라 그랬대. 쓸데였어요. 일단 개소리는 안 돼. 닥치라. 야, 이리 와. 이야. 이리 와. 안 할게요. 맞고 하지 마. 이리 와.
그럼 왜 써? 그걸 쓰면 강도가 세지지. 역시 S. 그다시 공부. 쳐 맞고 소리를 질러. 98번 볼게요. 98번 새끼야. 무조건 98번을 보시면 죽을래? 역시 S. 자, 한 면의 길이가 a고 a만큼 떨어져 있고 2a인 자기장 영역인데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한 번 밀었대요. 얘를 한 번 밀었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a만큼 가는 동안은 쟤는 무슨 운동을 할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디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장은 요 방향이네요.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저기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넌 뭘 그리냐? 일로 와. 갖고 와. 갖고 와 새끼야. 야이 개야. 보여줘? 일 키우지 말고 새끼야. 죄송합니다. 죽겠습니다. 넌 누구냐?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앉아. 좀 이따 영상 끌 테니까 영상 끄고 잠깐 보자. 네. 야, 네. 미쳤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계속 보고 있다는 걸 못 느끼냐? 볼 때면 바라냐? 아닙니다. 그러면 수업은 1도 안 듣고 내가 임산부야 새끼야. 진짜 원장님이랑 얘기 좀 하자. 3자 되면 자, 자, 기겸 다음 시간부터 쟤랑 떨어져 앉아. 네. 신유연, 저거 이름이 뭐지? 너 이름 뭐야? 최정수. 정훈, 충수, 네. 수업 방해할 거야? 얘들 방해되거든 지금. 니들이 안 하는 건 뭐라 안 해. 버리면 되니까 나도 버리면 돼. 뭐 신경 써. 찍소리 하지 마 내 시간에. 네. 그리고 뭔가 쳐웃고 뭘 하려면 공부를 해 새끼들아. 그래야 대우를 해주지. 니들 때문에 분위기 거지 같아지는 거 알아? 이 영상 듣는 분들은 뭔 죄를 졌길래 이 짓거리를 듣고 있지? 아, 나 안 당하겠네. 언젠가 제가 마포에서 수업을 하는데 시험 기간인가 뭔가 해가지고
혼자 1대1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또 안 온 애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어야 됐어. 이 새끼가 수업을 개빡치게 하네. 1대1로 하는데 개승질 냈어. 나머지 애들이 영상 보고 오더니 쌤 무서웠어요. 됐다고.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나 너무 착하게 살아 요즘. 아 진짜 죽여버려야 되는데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아씨 얘기했잖아 하루만 오라고. 아 하기 싫으면 오지 말라니까. 아 집 나가 새끼들아.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다 힘들어. 들어가는데 얘가 이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이 위치에 왔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자고. 그럼 얘는 뭐야?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력선의 숫자가 많아지네요.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를 겁니다.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와야겠죠? 유도전은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유도 전류는 반시계를 뭐라고 놨다고? 플러스로 잡는다고. 자 그러면 식은 이거예요. E는 B, L, V. 유도 전류 I는 오메 법칙이니까 R분의 B, L, V.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힘을 받을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윗도선하고 아랫도선이 받는 힘은 반대 방향일 거예요. 안 잡아도. 근데 이 왼쪽 도선은 힘을 안 받아요. 자기장 영역이 아니라서. 오른쪽 도선은 자기장 영역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힘 받죠. 제가 받는 힘의 방향 손가락 가지고 잡아보세요. 손끝에서 잡아보라고. 힘 차낸다고 이 병신아. 힘은 이거예요. 어디서 갖고 갈 거면 이거는 뭡니까? 자기장이 들어가는데 전류가 위로 오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검지가 들어가셔야 돼요. 중지를 세우시고요. 네 그거예요. 병신아. 자 그래서 손가락도 못 써 새끼들이. 자 그래서 아니 왜 소리야? 야 정상적으로 살아.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생각하라고. 이 씨발 안 치워 중지를. 자 그래서 힘은 어느 쪽으로 봐도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겠죠. 그럼 속도가 줄을 거예요. 그럼 유도 전류도 줄겠죠. 얘가 빠져나가는 도중이면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들어가는 게 많아졌어? 적어졌어? 적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게 적어지니까 들어가는 방향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요렇게. 그럼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시계 방향에 유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를 그려야겠죠? 마찬가지 힘은 얘가 받을 거 이 뒤쪽 도선이. 여기 있는 자기장이 또 여기 있으니까. 그럼 자기장이 들어가고 전류 올라가는 게 얘도 힘은 어느 쪽으로 받아? 운동 반대쪽으로 가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1번 그래프는 이게 거리에 따른 뭐예요? 이게 전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는 A까지는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뭐 한다고? A까지는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다가 속도가 줄 거야. 운동 반대 방향 힘 받을 테니까. 그럼 전류도 어떻게 됩니까?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그러다가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유도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니까요. 그러다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도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여기 빠져나가는 순간 정지한대요. 끝에서. 그러니까 끝에서 뭐가 유도 전류가 0이 되게 딱 서버리면 되겠죠? 저게 1번 답이에요. 2번은 뭘 구하러? 2번은 이게 1번 답이고 2번은 R자 힘을 구하라고 해요. R자 힘을.
힘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유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안 받잖아요. 자, R자 힘인데 플러스 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얘 힘은 계속 어느 쪽으로 받아요? 마이너스로 받잖아. 그럼 F는 B, I, L인데 전류가 줄어들면 힘도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로 줄어든 형태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여기 또 안 받을 거고 다시 또 어떻게? 줄어든 형태로. 맞아. 그래서 뭐 저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요. 선생님 소문자 부위가 뭐예요? 족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장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요. 오늘 내용 파동 7강 파동 들어갑니다. 파동. 네. 페이지 236쪽이야. 파동이 나옵니다. 파동 영어로 뭐예요? 파동은 영어로 웨이브. 정의가 뭐냐?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진동, 떨림, 에너지. 이게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통틀어서 파동이라 부릅니다.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뭐라 부른다? 매질.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매질은 진동만 해요. 실제 이동하지 않고. 매질의 이동 없이 뭐가?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게 파동이다. 파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진폭 기호는 A라고 씁니다. 진폭은 정의가 진동의 크기예요. 진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폭이죠? 중심에서 바로 중심에서 골까지가 진폭입니다. 네가 얘기한 건 진폭의 2배겠네. 맞습니다. 중심에서 바로 중심에서 골까지가 진폭이라는 건 장 기호는 적박으로 쓰고 그리스 문자에 뭐라 읽는다? 람다. 파장의 정의는 뭐라고? 파동이 한 번 진행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 부른다? 파장이라 부릅니다. 정의예요. 요거 기억해. 주기. 기호는 대문자 T. 한 번 진행하는 동안 진행, 진동 이라는 말이 맞겠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뭐라 부른다? 주기라 부릅니다. 주기가 나오면 진동수도 같이 나와야죠. 진동수는 기호가 소문자 F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 T와 F는 역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 관계라는 거 꼭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파동이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파동을 분류할 때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역학적 파동이라는 게 있고요. 전자기파라는 게 있습니다. 역학적 파동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탄성파라고 해요.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있는데 그 매질을 튕깁니다.
흔들어줘요. 근데 그 매질이 뭘 가지고 있다?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힘을 제거가 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주변 옆에 애들한테 그걸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흔들림이 공간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파동은 다 역학적 파동인 줄 알았거든. 근데 역학적 파동이 아닌 놈이 있어. 그게 전자기파예요. 모든 전자기파를 통틀어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 빛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전자기파는 매질을 흔드는 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 전기장이 진동하면 자기장의 진동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냥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매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하다고. 역학적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놈이 누구야? 소리야. 전자기파의 가장 대표적인 놈이 누구라고? 빛이라고. 그런데 소리하고 빛은 속력에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속력의 차이. 자, 소리는 여기다 쓰자. 소리의 속력은 어디서 제일 빠르냐? 고체에서 제일 빨라요. 개소리 하지 마. 예? 소리는 고체에서 제일 빠르다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로 갈수록 느려지고 진공은 매질이 없기 때문에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사람은 학교 철봉 축구장 축구 골 때 귀 갖다 대. 친구한테 이거 막대 거 치라고 해. 그럼 이 봉을 타고 오는 소리하고 공기로 오는 소리 중에서 어떤 게 빠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봐. 고체를 통해서 오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귀가 아파요. 개소리하지 말고. 빛의 속력 전자기파는 매질을 흔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질이 없을수록 빨라요.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부딪히게 납니다.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느려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자, 파동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파와 횡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파와 횡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파를 소밀파라고도 하고요. 횡파는 고저파라고도 합니다. 소밀이 뭐예요? 소하다는 얘기는 흩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밀하다는 얘기는 몰렸다는 뜻이에요. 퍼졌다 몰렸다 퍼졌다 몰렸다가 반복하는 파동이다. 그래서 종파, 소밀파로 하고요. 횡파는 고저파, 위아래 꿀렁꿀렁한다. 우리가 보는 알반적인 파동이 횡파겠죠. 종파와 횡파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건 종파예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앞으로 가. 이렇게. 소리가 그렇거든. 내가 얘기하면 공기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려. 그러면서 니들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해. 횡파는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뭐예요? 수직. 자, 종파와 횡파의 종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파가 많을까요? 횡파가 많을까요? 종류는? 횡파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 종파만 기억하면 돼요. 외울 때는. 종파에 뭐가 있다? 소리. 그 다음에 지진파에 피파. 초음파는 소리야? 소리가 아니야?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 아니에요. 소리야 이 병신아. 그 있잖아. 사람 귀에 안 들리는 소리야.
아 동물들은 듣는데 사람이 못 들었다고 응 소리 아님 그러면 되냐? 네. 소리라고. 근데 사람이 못 듣는 소리라고. 네. 그래서 초음파도 당연히 소리니까 뭐라고? 종파라고. 이거는 조금 직접 표시가 보여요. 직교 표시가 직교지 표시는 뭐게? 정시였다고요. 응격. 아 나온다. 너는 왜 항상 내 수업 시간에 가야 돼? 이유. 정시하고 뭐? 뭐라고? 센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네. 왜 수업 시간마다 가야 되냐고. 가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네. 매번이잖아. 네. 문제 심각한 거 아니야? 네. 그럼 다음부터 없다. 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최고 통첩은 해야지. 네. 가 새끼야 급한데 뭘 내야 돼. 스윙스 닮았어요. 헛소리 할 거야. 끝까지 안 해. 어우 어떻게 한 닭다리를 만지? 아이 희한하네. 희한해. 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기어 나와 수업을 듣지? 아씨 승진 날 뻔네. 자 횡판은 모든 빛. 빛의 종류가 되게 많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알파선 빛 아니야 빛이지만 등등등등등등. TV파, 라디오파, 초단파, 극단파 등등등등등. 마이크로. 마이크로파도 당연히 빛이야. 알파선은 빛이 아니다. 알고 있어. 여. 모든 빛이 횡파고요. 그다음에 지진파의 S파. 그다음에 물결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횡파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파동을 두 가지. 평면파와 구면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면 이라는 거의 모양에 따라서 평면파와 구면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면파는 물이 들어있는 수조인데 이거를 위에서 볼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이러한 긴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당당당당당당당 칠 거예요. 그 위에서 파도가 꿀렁꿀렁꿀렁해서 물결이 넘어가겠죠? 그 모양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선은 그 물이 제일 높이 올라 있는 점 보통 뭐라고 그러죠 그걸? 마루라고 하죠. 마루 여기 다 전부 다 마루예요. 입체적인 모양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이 면이 이렇게 꿀렁이는 거랑 이렇게 이 면이 그럼 여기가 다 마루잖아. 여기가 다 마루라고. 여기가 다 마루고 여기는 그 다음 마루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 마루와 요 파면과 요거 파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사이 인접한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을 뭐라 할까요?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파장이고요. 자 중요한 거 요게 진행 방향이에요. 요걸 뭐라 부른다고? 요거 파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한 파장이고요. 파면과 진행 방향은 항상 수직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저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면파는 물이 들어있는 수조인데 위에서 봤을 때 얘를 돌멩이를 하나 뿡 떨어뜨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물결파가 뭘 그리면서 퍼져나갈 거예요? 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하죠. 요건 구면파예요. 그래서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직선이면 평면파, 곡선이면 뭐? 구면파라 본다고.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거리가 멀어져도 파동이 전달되는 면적이 변화가 없거든요. 얘는 파동의 세기가 거리와 무관해요. 거리하고 관계없다고. 그런데 얘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파동이 전달되는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럼 일정 면적당 받는 파동의 에너지는 줄을 수밖에 없겠죠. 파동의 세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의 밝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밝기는 몇 배 어두워져요? 100배 어두워지는 게 초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파는 거리하고 상관없다고 파동의 세기가. 그런데 구면파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파동의 속력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파동 속력이겠죠. 자, 얘를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바꿔봅시다.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뭐라 불러요? 주기 T.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 불러요? 람다. 파장. 그래서 T분의 람다. V는 T분의 람다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T분의 1이 뭐예요? F. 진동수죠. 그래서 V는 F 람다가 그래서 나오는 식이라는 거. V는 T분의 S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V는 T분의 람다, F 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파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동. 자, 이렇게 진행한대요. 진행 방향이 저쪽이래요. A점 운동 방향을 구하렵니다. A점의 운동 방향 어딜까요? R. 자, 가장 무식한 답은 오른쪽이요 또는 왼쪽이요 이런 게 가장 무식한 답이에요. 동쪽이. 매질을 뭐? 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아, 이게 진짜 전질근들이네. 뭐라 그랬냐? 동쪽이. 어? 뭐라고 했냐고. 동쪽이. 어인 연으로? 네. 네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뭐냐고. 아, 네. 대답 안 해? 생각나는 거 대답은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 말씀. 그렇게 했다며. 나도 생각나는 대로 해야겠는데? 야, 미친 거야? 아, 나 진짜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런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 모양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자고. 조금만 많이 가지 말고. 그럼 어떻게 이러한 모양이 생기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내려가는 게 되겠죠. 좀 있으면.
여기 있는 애들은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A점은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진동 방향은 어떻게 그런다? 진행 방향으로 조금만 평행 이동시키세요. 그럼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진행 방향은 저렇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옆으로 좀 더 가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가라고 했잖아. 어디까지 가게? 일로 와. 네. 일로 와. 그려보세요. 어이. 네. 진행 방향이 이래. 그럼 네 맘대로 네 맘대로 그리면 언제는 올라가고 언제는 내려가겠네요. 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옆으로 이동하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에 운동방을 따지는 거니까. 아, 네. 조금만 그리랬잖아. 자, 뭘 해야 되냐? 종파를 그리는 방법. 이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파를 그려야겠거든요. 종파를 그리는 방법은 종파를 뭐로 횡파 취급해요. 네. 종파를 횡파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라고. 근데 종파하고 횡파의 차이가 뭐예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게 종파고 수직인 게 횡파죠. 그러면 종파를 횡파로 바꾸려면 진동의 크기를 뭐로 표시한다? 화살표로 표시를 해야.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는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이냐? 오른쪽이다 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종파는 진동 방향이 두 개예요. 진행 방향과 나란하니까 오른쪽 또는 왼쪽. 그런데 화살표로 표시해 놓고 얘를 횡파처럼 만들려면 몇 도를 돌려야 돼요? 90도를 돌려야 돼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 화살표로 표시해 놓고 이 화살표를 뭐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진동 크기가 자, 이 파동은 지금 우리가 그릴 파동은 진행 방향이 어디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이에요. 자, 그러면 진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잡아 돌립니다.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그럼 아래 화살표가 나와요? 위 화살표가 나와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니까 뭐? 위 방향에 화살표가 나오겠죠? 자, 왼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90도. 뭐가 나와요? 아래쪽에 나오겠죠? 그래서 횡파로 만들었어요. 종파를. 그래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그린 그래프가 이거예요. 자, 진행 방향이 저거고요. 얘는 뭐다? 종파예요. 여러분들 횡파는 이게 만약에 횡파였으면 여길 뭐라 부르죠? 제일 높은 점 마루, 제일 낮은 점 홀. 그런데 종파는
마루와 골이 있는 게 아니죠. 중파는 어디게 몰려 있냐, 퍼져 있냐. 몰려 있는 점은 뭐라 불러? 밀. 퍼져 있는 점은 소. 그럼 어디가 소인지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얘는 플러스 방향에 화살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플러스는 뭐라고? 어느 쪽 방향에 화살표였다고? 플러스가 왜 나온 거라고?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를 90도 반시계로 돌려서 나온 거잖아. 그럼 얘들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이거였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시하면 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뒤에 더 그리면 이 충수 멍 때릴 거야 이 새끼야. 죽여버릴까 저거. 이씨. 저 새끼 대놓고 멍 때리냐 그게. 야, 너 뒤질래? 어? 이 씨발 몇 번째야 이 새끼야. 나가든지. 어이, 안 들릴 거면 나가 새끼야. 짜증나서 좀 못하겠네 저. 자 이렇게 됐다고요. 어디가 밀일까요? 원래 위치보다 오른쪽, 원래 위치보다 왼쪽으로 보였으니까 여기가 밀, 여기가 소. 끝이야. 자, 또 이런 모양에서 여러분들 매질의 속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파동의 속도가 아니라 매질의 속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런 운동은 단진동이라 불러요. 자, 제자 용수철이 그냥 떴다갔다 흔들린다 생각해.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자, A점, 가운데 O점, 맨 밑에 B점. 어디가 속도가 제일 빨라요? 5점. 5점이죠. 이렇게 계속 한다고. 네. 이렇게 운동한다고. 그러면 양 끝은 0이. 순간 속도가 0이잖아. 운동 많이 바뀌니까. 네. 양 끝은 0이고 중심에 들어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맞아? 네. 이게 단진동인데 이게 옆으로 퍼지잖아. 네. 그럼 뭐야? 파동이야. 오. 제자리에서 흔들리던 게 공간으로 퍼지면 파동이라고. 그럼 어디가 매질의 속도가 제일 빨라? 1번, 2번, 3번, 4번, 5번. 135. 1번과 3번, 5번이 제일 빠른 거야. 뭐의 속도? 매질의 속도. 매질의 속도. 2번과 4번은 매질의 속도가 얼마? 0. 0. 자, 2점. 매질의 운동 방향 구하래. 운동 방향 구하면 무조건 다시 또 얘 옆으로 이동시켜. 조금만 이 방향대로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요. 올라가지. 근데 올라간 것 돌린 거야. 어느 거를? 오른쪽 거를. 그럼 얘의 운동 방향 어느 쪽? 오른쪽.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개 어려워요 이거. 나중에 본인이 직접 해보고 알지만 은근히 힘들어요. 엄청 중요하냐? 그렇진 또 않아. 중파를 횡파로 저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면 아시면 돼요. 저 오른쪽이라고요, 저게. 어느 쪽으로 보여 니들은? 위쪽이요. 근데 얘는 중파를 횡파로 그린 거잖아. 저는 반시계로 한 거 아니에요? 반시계가 돼서 위쪽이 나왔다고. 시계로. 이렇게. 맞네. 왜 사기를 쳐? 아유. 자, 문제.
거리 여기가 위치 플러스 2 마이너스 2 4 6 몇 번이에요? EX 0초 때가 저런 모습이었고요. 우리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어떤 모양이 나냐? 자, 여기까지만 되지. 빨간 거는 2초가 지났을 때 얘는 진행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그림 이해돼요? 속도를 구하는 거죠. 아직 문제는 내지도 않았는데. 자, 1번 진폭이 얼마인지, 2번 파장이 얼마인지, 3번 주기가 얼마인지, 4번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진폭 얼마예요? 2요. 2 미터라고 줄게요. 여기 미터, 여기도 미터. 파장 얼마예요? 4. 4m. 주기 얼마일까요? 2분의 4. 8. 8 아니에요? 4초. 왜 8이에요? 이렇게까지 가는 뭔 말이야 이 미친놈아. 남들 알아듣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진동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잖아. 알아들으신 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쭉. 지랄. 다음 마루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갖고 얘기했어? 좀 위에서요 위까지. 여기서 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네. 4번 한 거 아니에요? 2 곱하기 4 아니에요? 어이 병신아. 여기 있던 애가 여기 갔으니까 초월 4분의 1 파장 가는데 2초 걸었으니까 한 파장 가는데 8초 걸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그걸 그따구로 얘기해?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알아듣는 게 더 이상하지. 8초 맞아요. 아, 나 8초 했지. 8초 맞아요. 보세요. 여기 있던 놈이 여기 간 거예요. 맞아요? 몇 파장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4분의 1 파장을 가는데 2초 걸렸어요. 4분의 1파장은 1초 걸린 거 아니에요? 아, 2초잖아. 이게 0초 대고 이게 2초 대라고 새끼야. 아니 씨발 까만 게 빨간 거 가는데 2초 걸렸다고 내가 줬다는 게 왜 1초라고 지랄이야. 가로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버린대요. 시간은 없어요 그래프에 이거 빼고는 숫자로 준 거 빼고는. 걸. 32. 그래서 4분의 1 파장 가는데 2초니까 한 파장 가는 데는 8초겠죠. 그 주기가 8이에요. 그럼 속력은 얼마일까요? 주기분의 파장이잖아요.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어디 있던 새끼가? 여기 있던 새끼가 여기 갔다고. 몇 미터 갔어? 1미터 가는데 2초 걸렸대. 그래서 속도를 2분의 1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주기를 구해도 되고 상관은 그렇죠. 중학교 내신 문제야.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안 배웠는데. 1학년 때 배웠잖아. 안 배워. 어이, 학교 안 다녀? 공정고시 준비한다고. 따라하네. 자퇴. 하나만 안 배웠대. 빗값파동은 1학년 때 배워요. 2학년이요. 1학년 새끼야. 1학년 과학을 스킵. 1학년 과학 선생님. 아, 김현준. 개판치. 성출이. 자,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라.
하위 헌스 원리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 문제 풀면서 문제는 여러분들 맨 마지막 창의 문제 빼고 113번 빼고 나머지는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지금 숙제하세요.